대화를 통하여 소통하려는 목적에 따라 대화는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과 정서를 나누는 정서적 대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심정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마음 그리고 정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상태를 파악하고 깊은 관계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심정 대화는 진술된 언어나 진술의 내용을 넘어 이면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서를 이해하고 속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화는 그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5개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수준의 대화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의 대화로 일상적인 추임새나 의무적인 대답이나 상투적인 말에 나열 수준으로 회피와 귀찮은 마음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의 대화는 사실과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으로 지식을 나눈 사실 중심의 대화로 정서나 상태가 반영되지 않는 피상적인 관계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하지만 관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3수준 대화는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장 일상적인 대화 수준으로 종종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자신의 견해와 입장이 우선되면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가르치는 자세가 나타나 저항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4수준 대화는 진솔한 감정을 교환하고자 자기 감정의 솔직한 의사소통 수준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수준이다. 일상에서의 대화를 넘어서는 단계로 신뢰를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긴장을 줄이고 편하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된다. 5수준 대화는 마음을 나누는 공감의 수준으로 깊이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도 정서적 경험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수준의 대화는 내용, 단어, 그리고 언어 선택 수준을 넘어 정서적 교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로 때로는 초월인 소통이 가능하기도 하다. 심정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의 수준을 넘어서는 공감적 대화 수준의 의사소통으로 상대의 메시지와 그 이면의 정서를 파악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심정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의 수준을 넘어 공감적 대화의 수준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심정 대화는 경청이다. 심정 교류, 심정 대화로 이어지는 대화의 흐름을 따라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심정 대화는 내담자가 오랫동안 묵혀놨던 말들을 꺼내놓을 때 경험하는 허탈감과 공감을 치유하게 된다. 상담은 표현하고 이를 다루어 재구조화와 재경험을 하는 것으로 내담자의 경험과 표현을 상담사의 치유 경험과 전문성을 언어로 표현하여 내담자가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말이 생명이 되고 몸이 되는 치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정 대화는 이런 과정을 이끌어가는 핵심으로 상담의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심정 대화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를 요약하여 명료하는 경청 단계를 통해 이해 수준에서 공감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담자가 말하려는 심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심정 대화는 내담자가 말하고 있지 않아도 듣는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반응하는 것으로 공감하고 경청하는 대화입니다. 오랜만에 엄마를 본 아이가 서러우며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가 다가가서 토닥이며 말해주는 것이 마음의 중심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절되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끼고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심정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 교류를 하게 되며 다음 단계로 서로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단계가 됩니다. 심정 교류는 공감의 수준에 머무르지만 심정 대화로 넘어가며 자신의 반응을 전달하고 상대의 고백에 대한 화답으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꺼내놓은 정서의 빈자리에 상담사의 정서를 반영하여 채워주는 치유 작업으로 진행되며 위로와 지지, 격려를 기반으로 심리 상담의 치유작용이 나타납니다.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언어를 통해 단어와 문장을 넘어 정서와 심정을 반영하여 교류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이런 정서적 교류를 통해 치유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심정 대화의 진행에서 중요한 핵심은 상담자의 공감 능력입니다. 상담에서 공감은 많은 상담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 능력으로 상담의 진행에 필수적입니다. 공감은 상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요구됩니다. 공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정서적 체계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이타적 행동을 하도록 동기가 될 수 있으며 가족 간 친밀한 유대감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친밀감 형성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공감 능력에서 결핍이 생기며 병리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처럼 반사회적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느낌, 감정, 사고 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이나 감정을 느끼고 내재하는 것입니다. 공감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동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낀다는 의미로 공감과 구분하기도 합니다. 동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감정 유발 원인을 공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미 경험한 것에 연민을 느끼는 동정심과 같다고도 합니다. 공감은 상대의 정서 및 감정 상태와 나의 상태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사고, 이해, 그리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공감은 상황과 논리,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대화 중에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라 심정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다. 공감은 직접적 자극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대상의 상태를 느끼거나 상상이나 연상을 통해 감정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본질상 상대의 감정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감을 경험, 분노, 공포, 슬픔, 기쁨 등과 같은 기분, 감정들이나 통증과 같은 감각, 더 복잡한 감정인 죄책감, 불안, 사랑과 같은 추상적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정서적 반응의 경험은 내적인 것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의 외적 태도를 따라감으로써 정서적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다. 상담사는 자신의 정서와 감정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치되지 않는 감정 상태와 정서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상담사가 유사한 감정 상태에서 내담자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담사가 내담자의 상황이나 사고가 이해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의 힘을 가질 때 상담사는 자신과
내담자의 감정을 성찰하고 분별하여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살아온 경험이 다르므로 공감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싫은 사람이라거나 상황이나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자기 입장과 반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담자와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은 자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일치시켜 내담자의 수준에서 떠올리는 정서와 감정 상태입니다. 이때 내담자와 깊은 만남이 일어나며 치료적 관계뿐 아니라 문제 해결이 일어납니다. 상담에서 공감은 모든 상담 기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현실에서 드러나는 상태를 이해하고 다루며 상담사와 상호작용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상담에서의 공감은 개인 경험이든 가족 경험이든 관계없이 내담자의 내재된 정서와 감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을 촉진하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공감은 내담자와 같은 수준의 감정을 상담자가 그 안에서 다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치료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대의 감정과 그로 인해 촉발된 상담사의 감정이 다르며 이런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느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며 공감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의 감정과 정서 상태를 변화시킬 힘은 치료인데 공감은 상담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에서 공감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만나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 내담자의 에너지 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들은 공감이 상담의 기초가 되며 내담자와 상호작용하고 문제를 다루고 정서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이 됩니다. 공감은 상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공감은 경직된 마음과 몸을 이완시키고 관계로 연결하는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상담은 이런 관계를 통해 상호적 소통과 교류를 통해 치유 작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현재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오랜 기간 관찰을 통해 행동이나 태도로 예측하거나 평가하면서 마음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직접 확인하거나 볼 수 없기에 행동, 말, 표정, 몸짓, 태도와 반응 등 다양한 정보로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식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일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서로의 대응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작용하는 본질적인 힘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상담학은 기본적으로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 기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행동과 태도,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감각, 지각, 사고, 성격, 지능, 적성 등 사람의 특징을 고려해야 하고 사람의 행동과 그 원리를 밝히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뱃속 태아의 활동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삶의 모든 과정을 개인이 겪을 수 있는 희로애락의 사건들과 정서들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치료적 접근, 사람의 마음을 연구, 사고와 정서, 사람의 내적 경험, 지각, 사고, 기억, 감정, 구성된 의식의 흐름, 사람의 행동을 관찰,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것이 필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관심과 탐구, 사람의 내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의 움직임을 연구,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위기를 벗어나도록 위한 마음의 연구, 마음의 작용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외부의 자극은 마음의 입력장치를 통해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게 되고 무감각하게 됩니다. 마음의 입력장치는 오감이라고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시각은 빛을 매기를 하여 눈의 망막을 통해 수집되며, 청각은 소리의 파동이 귀의 달팽이관에 도달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됩니다. 후각은 코의 빛 점막에 전달되는 냄새와 향기로 수집하며, 미각은 혀의 미리를 통해 맛을 느낍니다. 촉각은 피부 접촉을 통한 다양한 자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을 통하여서 성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레이션 차이스터 목사, 대학원 박사학위,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기도하시는 분들 문의해 주세요. 성경 낭독학교 중보기도 전도 스쿨로 초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